지금 학생이 물어본 거는 이제 고2 학생이고요. 건대인데 이제 아마 지금 인문계 학생인데 이과 계열에 다시 관심이 생긴 거고. 그렇죠. 항상 이 나이 때는 뭐 사실 뭐 의대 가려다가 갑자기 경영학과도 가고 싶고 경영학과 가려다 연극영화도 하고 싶고 이런 나이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어쨌거나 뭐 궁금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뭐 내용이 생각보다 간단해요. 인서울 안에서 소미공학 있는 대학이 있는가 했는데 사실 제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. 한 99% 정확하지 그러니까 99% 정도 정확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인서울에서 는 건대뿐이 없지 않나. 유사한 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근데 아마 섬유공학 쪽으로는 건대뿐이 없는 것 같고 아주대 정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고 일단 건대를 물어보셨으니까 당연히 건대는 있고요. 그 다음에 섬유공학과를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근데 이과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하는 것 같은데 문과에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. 당연히 문과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없는 말장난인 게 실제 이과 시험을 보셔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은 건국대학교에서 그 이과 그 이과를 가려면은 자연계 응시를 결론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현재 뭐 학교에서 인문계로 이과로 받고 뭐 자연계로 받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결론 자연계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왜냐면 그쪽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많죠. 왜냐면 언어 그다음에 수리 가를 꼭 보셔야 돼요. 그다음에 외국어 언수에 쓴 이제 수리 가를 꼭 보셔야 되고 탐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언어 그다음에 수리에서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외국어 할 수 있고 탐구 뭐 이렇게 하는데 사탐 과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리를 가형을 꼭 보셔야 돼요. 선택이 없죠. 그다음에 그 외국어 같은 경우도 외국어는 그렇지만 이제 과탐도 꼭 보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현재 인문계에서 지금 어떤 과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봤을 땐 결론은 자연계로 뭐 바꾸는 거하고 별 진배 차이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들어가려면 기준 점수가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건대 기준 말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죠. 과마다 뭐 전체 1위여야 들어가는 과들도 있고요. 좋은 과들이 건대에 많죠. 근데 어쨌거나 과가 뭐 과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 왜냐면 또 중간중간 또 요새 수시라는 게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많이 다른데 뭐 정시 기준으로 해서 2등급 넘으면 좀 안정권은 아닌 것 같아요. 2등급을 넘겨버리면은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뭐 인서울에서 당연히 건대 정도는 예상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수시로 들어가실 수 있나요? 근데 수시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. 수시 전형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산업섬유공학군 같은 경우는 논술 우수자 18명 뽑고요. 학생부 우수자 따로 뽑고 국제화 전형 아시죠?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뽑긴 뽑아요. 그러니까 수시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논술 우수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논술을 잘해야 되겠죠.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뭐 또 이런 그 각 전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특기 사항이 어떤 게 있다면 그거에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 정시도 뽑고 수시도 뽑으니까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인문계 그다음에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자연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계 성적을 꼭 취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들어갈 때 뭐 자격증 공부 점수 뭐 이런 건 어떤 건데 대학 들어갈 때는 사실 자격증 같은 거 이제 수시로 보실 때 너무 많이 신경 쓰시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논술 우수자 학생부 전형 뭐 국제화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 같은 건 없어요. 예를 들면은 건대에서 하고 있는 뭐 문화 콘텐츠 우수자라든가 특기자라든가 뭐 체육 특기자, 영상 전반 특기자 뭐 그다음에 기타 여러 특기 전형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현재 결론은 산업섬유공학에서는 논술 우수자, 학생부 우수자, 국제화도 결론은 공인 영어 점수들이 보통 이제 탭스 기준으로는 제가 좀 잠깐 까먹었는데 한 840, 850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낮은 점수들이 아니죠.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면 결론은 논술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특기라든가 예를 들면 문예창작 특기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특별히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지금 뭐 다른 자격 같은 걸 이과를 만들어서 가는 거는 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공학과에 가는데 로봇 대회에서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에서 뭐 도움이 되시겠지만은 이제 이과에서는 그렇게 예 선생님 봤을 때는 일단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이과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이 차후에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. 요거는 일단 선생님이 일단 그렇게 뿐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 그래서 이 편입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편입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자격증 공부 점수 어떤 게 있나요? 그런데 사실 그 일반 대학 들어가기에는 특히나 섬유 계열 이런 쪽 이공계 계열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
그것밖에는 현재로서 특별히 방법이 없고, 공부를 열심히 하되 어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냐,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공부를 찾는 건 기술이고 컨설팅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논술 우수자, 학생부 우수자, 국제화 전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고2니까 아직 시간이 많거든요. 그래서 내가 영어는 계속 1등급인데 수학은 뭐 어떻다 그러더라. 예를 들면 수학을 곧장 잘 하는데 영어는 어떻다든가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봐서 지금 학생이 적어준 거 보면 수학을 잘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맞게 준비를 다시 하거나 수학을 뭐 좀 더 잘해서 어쨌거나 같이 2등급을 만들어야 된다면 수학은 1등급을 꼭 맞고 뭐 다른 것은 한 3 맞고 좀 안 되는 건 이런 전략적인 어떤 방법,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조금 자세한 정보를 더 주면은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보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뭐 대입은 별 특별한 방법이 없긴 없어요. 물론 이제 자기주도적인 전형들에서 해서 수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긴 하는데,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섬유공학과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좀 현재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위치가 막막하고, 학생한테 제가 받은 정보는 뭐라고 할까, 수학은 곧잘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는다. 그리고 고2다. 뭐 이렇게 돼만 돼 있거든. 그러니까 건대 목표로 어쨌든 고2 학생이 현재 인문계 모집 앞으로도 1년 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, 본인이 만약에 섬유공학과라고 완전히 정하고 건대로 완전히 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 컨설팅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만약에 필요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을 준다면은 선생님이 요거에 맞게 하루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, 현재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